저도 비염이 한창 너무 심할 때는 수술을 권유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좀 의견이 갈려서 어떤 분들은 우선은 좀 약으로 조절을 해보자, 수술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수술을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재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다시. 그래서 좀 저는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수술을 했을 때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비염의 원인, 우리 코막힘이나 콧물 재채기의 원인이 공간이 좁아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코가 이렇게 있고 안에 비중격 연골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비중격 연골이나 이 지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 하비갑계만 큰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재발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비갑계는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줄여놔도 완전히 줄일 수가 없어요. 너무 줄이면은 나쁜 게 다 들어오니까 한 20-30% 줄이고 한 7-80% 남겨놓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 하비갑계는 다시 커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항원 물질에 노출이 되면 이 부분이 또 이제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다시 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비갑계만 줄이는 수술은 재발률이 조금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연골이 있어요. 이게 뼈고 이 연골인데, 이 코를 가르는 그 비중격이라는 연골인데, 이 연골이 이렇게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완전 치우쳐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면 그 좁은 쪽이 생기겠죠. 그럼 그 좁은 쪽은 하비갑계가 조금만 부어도 다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중격 망곡증은 수술만 제대로 해주면 다시 재발되지 않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 비중격 망곡증이 재발하는 이유는, 서양인들은 실제로 연골 구조를 보면 아래쪽부터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튼튼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동양인들은 하부가 약합니다. 지지가 약한 채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아래가 약하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집이 있는데 아래가 약하면 한쪽으로 기울겠죠.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아주 옛날에 고전적인 비중격 수술을 보면 그 휘어져 있는 부분을 그냥 제거를 했습니다. 그냥 빼냈어요. 빼내고 나니까 더 연골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빼냈을 때는 환자들이 그래요. 한두 달 되게 편했는데 다시 재발했다고. 그 연골을 빼내기만 하니까 결국 그 연골은 더 약해져서 한쪽으로 더 눕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할 때 이 비중격이 약한 부분을 튼튼하게 밑에서 보완을 해줍니다. 면봉이 코를 받치고 있는 비중격이에요. 근데 이 아래쪽이 약하면 면봉은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 휘어진 부분을 그냥 빼버리니까 중앙 부분이 없겠죠. 순간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지만 다시 또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수술 방법은 이걸 핀 다음에 이 약해진 부분을 이렇게 보강을 해줍니다. 그럼 더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보다 이쪽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CT 사진을 화면에서 보시면 동양인들은 그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기가 정상적인 두께로, 서양인의 두께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연골 자체가 막 두꺼운 게 아니라 약한 부분만 보완할 수 있게 여기에다 연골을 이렇게 딱 보완을 해주면 이 부분이 튼튼해지면서 이 비중격 자체가 무너지지가 않고 죽을 때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비중격으로 인해서 비염이 유발된 그런 비염은 수술하면 좋아질 거고, 그냥 단순하게 하비갑계가 커서 있는 그 비염 같은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하지만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비염은 증상만으로도 생활이 되게 힘들어요. 코도 막히고 머리도 아프고 숨도 못 쉬니까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코 막히기 시작하면은.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방치를 했을 경우에 이거 말고도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이제 비염의 가장 큰 합병증이 바로 부비동염입니다.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코 옆에는 방이 있어요. 상악동, 사골동, 앞에 머리 쪽에 전두동, 코 뒤쪽에 접형동이라는 방이 있는데, 이 방은 공기가 차 있어야 돼요. 부비동에 있는 나쁜 분비물이나 저류물들이 다 빠져나가서 부비동에는 공기만 있어야 돼요. 근데 코가 막히면 공기가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 부비동에 물이 차게 돼요. 고름이 차게 되고. 그래서 부비동염이 제일 흔한 경우고, 부비동염이 계속해서 안 낫고 지속이 되면 급성 부비동염이 이제 만성 부비동염이 되는 거죠. 그때는 치료가 진짜 좀 어렵죠. 만성 부비동염이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죠.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부비동에 쌓여있는 고름도 빼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부비동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비염하고 망곡증만 있어서 생긴 분들은 수술적으로 치료 한 번만 하면 거의 다 완치가 되고요. 근데 이제 부비동염 환자분들을 보면 코 안에 물혹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혹이 생기니까 또 숨을 못 쉬어요. 물혹이 생기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저희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부비동 안쪽에 물혹이 자발돼 있으면 다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약물 치료로 그 물혹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 부비동염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그러면 아주 무섭게 뇌농양이나, 바로 이제 뇌랑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무서운 합병증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빨리 치료해야겠네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병원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만 이상하면 다 병원에 가시기
계시기 때문에 다 항생제를 먹어서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환자가 거의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원장님.